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3분의 2를 먹어야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육상교통이 그 굉장히 상대적으로 해상교통에 비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배가 통하는 곳, 배가 통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좋은 항구가 없다. 이런 어떤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녀본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에 참 경치는 좋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해수욕할 만한 곳은 굉장히 많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이 놀러 가기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그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남기는가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아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동해안 쪽이 큰 도시들이 별로 없잖아요. 강릉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속초도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과거엔 강릉을 제외하고는 도시들이 별로 없는데 그 도시 내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건 육로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 아유, 그죠? 예. 엄청나죠. 그 내부에서 교육을 해서 뭐 이익을 남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남해 쪽 여기서 어떤 그런 이제 그 이 바다의 어떤 상태 이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다가 배가 뭐 만약 푹 하고 그냥 침몰하게 되면 그 피해는 뭐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 항구와 항로가 안전한가 이런 거를 또 이제 나름대로 그 정리를 했다. 보통 양반들은 그런 거 절대 배 안 타고 다니는데 이분은 아마 몰락한 양반이니까 아마 저처럼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돌아다닐 수 있었는지 배 물길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여기다 적어 놓으셨다. 그런 점은 뭐 그 제가 보기에 굉장히 뭐그 장점 같습니다. 저 남쪽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남해안부터 서해안 두루두루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이쪽의 상태는 어떤가? 뭐 항구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어디는 모래가 뭐 많이 들어와서 막히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예,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자기 직접 답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아마 좀 그 농사를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또는 유통을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이제 저처럼 모든 것을 다 잊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좋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과 나쁜 곳 이거를 좋은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좋은 곳과 나쁜 곳을 나쁜 것을 왜 좋고 왜 나쁘냐 이런 거를 그 나름의 어떤 입장으로 그 정리를 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그 실학자의 어떤 그 범주에 이분을 넣고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바다와 또 우리나라는 이제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바다보다도 더 중요한 그렇죠. 그 통로가 예. 아니었겠어. 예. 그래서 이제 한강부터 설명을 합니다. 강은 또 어떠냐. 그래서 이제 한강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뭐 그래서 심지어 여기는 뭐 그렇게도 돼 있네요. 어떤 지역 뭐 이게 뭐 전북으로 연천 같은 경우에는 배편이 서로 통하는데 장사배가 외상거래도 가능한 곳이다. 이런 어떤 그 실생의 어떤 그 정보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미천이 많이 들어가는 큰 장사는 또 어디가 유리한가 또는 이제 미천이 적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는 등 그야말로 이게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읽어보시면 그 조선의 어떤 이 당시 어떤 상황 이중환 그 선생께서 이걸 쓰셨을 당시 어떤 조선의 상황을 그야말로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장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익을 올릴까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도 왜 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뒤져서 그렇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생리에 관련된 그 이익을 어떻게 낼 수 있냐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서 한 곳을 이제 더 이제 한 가지를 더 첨부했는데 무역 문제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무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그 염두를 두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조선이 당시 뭐 무역이 이렇게 활발한 것이 아니어서 예. 남쪽으로는 이제 외국 일본이죠. 그렇죠. 이제 일본이라고 안 하고 이제 외국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일본. 또 북쪽으로는 중국의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지금 북쪽인 연경 예. 이런 것과 이제 그 통하는 그런 점도 이제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게 국제 무역이 아주 일부에게만 어떤 국한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지만 무역에 관한 것도 이 생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분이 아마 일본이나 중국에도 한번 다니셨다면 아마 이 책이 세계적인 책이 됐을 거야.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게 만약 일본이나 중국에도 좀 조선처럼 이렇게 답사를 쭉 해보시고 그쪽 사정이 어떤가 이런 걸 했으면은 보다 더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셨을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죠. 그래도 어쨌든 꼭 토를 달고 계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4대부로서 이런 이제 장사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다만 생선과 소금이 서로 통하는 곳을 살펴서 이제 배를 두고 그거에서 생기는 이득을 얻어서 뭐에 쓰느냐. 결국 이제 4대부가 해야 될 일이 4가지 예의거든요. 에티켓. 그게 뭐냐면 관, 혼, 상, 제. 그러니까 4대부로 태어나서 인간이 쭉 통과해야 될 4가지 단계죠. 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16세가 돼서 이제 이 성인이 되는 성인식이고, 그죠? 그건 이제 혼인을 하는 것이고, 그 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기타 등등 이제 돌아가셨을 때 치르는 예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위해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토를 꼭 달아서 자기의 본뜻, 의도 부분들을 살짝 사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예. 뭐 그러지 않으면 아마 이 책은 큰일 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대부가 이익을 생리를 탐한다. 도모하는 예. 이거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4대부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자기를 수신하는 부분의 최고가 그런 자기의 욕심을 갖다 줄이는 것이고 그 욕심의 핵심이 경제적인 사익이기 때문에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억눌러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고 열심히 장사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그러니까 산업공상 중에 사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경멸하는 상인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혀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심 뭐 이런 거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또 인심은 이게 또 지금은 또 지역 감정하고도 좀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아마 다음 기회에 좀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름의 이제 인심을 보려고 하는 건 풍속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혹시 아시겠지만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 이인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인편은 그 마을의 그러니까 어진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여기 이제 택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를 하길 그 어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택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맥락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제 택리라고 하는 부분 그 제목 자체를 거기서 따온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산 좋고 물 좋은 곳 이걸 이제 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윤은표 선생님이 제일 관심한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려고 하실 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더 연구를 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욕심에 이제 쫓겨서 생리 여기에만 이제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놓아버리는 단계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 산수 여기에 뭐 치우쳐야 되는데 여기서 그 출발은 뭐 백두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 이 책에서의 기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도 이 백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 봐요. 특히 뭐 북쪽에 있는 그 정권은 아주 백두산 혈통이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택리지를 봐서 그런가? 백두산 관광 가시게요? 아니요. 이 책에서 시작이 백두산이에요. 이제 산소를 보시면
선배님도 백두산.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해서 이제 백두산으로 가실지 아니면 뭐 한라산으로 가실지 그걸 지리산으로 뭐 가실지 뭐 알 연구를 수가 해봐야 없죠.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계속 유튜브 보고 계시면 인터넷을 뒤지면 돼. 앞으로 뭐 아예, 그 윤우표 선생님께서 뭐 저기 한 몇 년 있다 나타나셔서 내가 지리사에서 뭐 3년 뭐 한라산에서 5년 뭐 이렇게 돌을 닦고 오셨다고 나타나실지는 모르죠. 저 그러기를 좀 저도 그 열심히 바라고 있는데 예,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세월의 또 뜻대로 되는 것이라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그 생리편보다는 이제 산수편이 그거는 뭐 훨씬 이 더 마음에 교수님이 드신다. 뭐 굉장히 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앞으로 뭐 강의도 어떻게 한 방에 뭐 하는 법 이런 걸 아마 강의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 한 방에 역사학다가 되는 법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요새 뭐 그 무슨 희망가가 그 유행이라더니 그 노래 들으면서 이 선수편이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까 교수님이 그 이중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노론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몰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처럼 맨날 앉아가지고 산수 얘기하고 세월 탓하고 욕이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인생이 꼭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무슨 뭐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한 방에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산수편으로 가는 것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냥 너무 한쪽으로만 빠지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제시했으니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삶도 또한 아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제 이분의 어떤 이 입장은 그 사대부로서의 어떤 그 공감,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매일 그냥 정치에 특히 지금 저도 그렇지만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다 뭐뭐다. 이게 저의 그 주 지론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욕을 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욕만 한다고 해서 이 인생이 무슨 뭐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특히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깨달은 바는 그것은 한편으로 놓아두고 30편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면, 그러니까 사대부이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 나름대로 찾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크다. 자연을 벗삼아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이 무슨 뭐 정치 구경하라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인생의 어떤 새로운 측면, 긍정적인 어떤 측면 이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예. 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 공자 얘기대로 지혜로운 그렇죠. 사람은 예, 산을 좋아하고 그죠? 뭐 예. 그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처럼 자연 속에 이제 파묻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 없이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대개 이제 사대부들이 바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뭐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곳에 별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 평소에 가까웠고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자꾸 교류하고 뭐 얘기하면서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즐거운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해가면서 즐기는 곳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나라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재상이었던 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배도가 이제 그 재상에서부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녹야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녹색 들판에 이 자기 집이든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녹야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주택을 하나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지어놓고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나라 시절에 그 한유와 더불어서 유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문장가가 있거든요. 뭐 유종원 등등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이게 이제 이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고려 시대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꿈꾸는 삶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주로 담소를 나누면서 즐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저처럼 그 정치가 뭐 지금도 뭐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싸움을 일관하고 당시도 당장의 최전성기였으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렇죠. 예. 말도 못하게 싸웠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철저하게 그 삼주편에서는 비판하면서 이것만이 정말 그 우리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공부의 끝이 정치로 들어가서 남의 욕이나 하고 헐뜯는 거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버리고 새로운 어떤 출발, 그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이제 그야말로 산수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근원적인 게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야 우리 인간이 지금의 어떤 그런 고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치우침, 고달픔이 아니라 이분은 치우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치우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이제 최고로 논하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마을을 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인의 어떤 고장, 이것을 이 땅에서 지금 그야말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오는 이 땅 속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강력한 바람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게요. 어떻게 임 교수님 오늘 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저기 하고 질문 답변 좀 받으세요. 아, 예. 그 뭐 질문 답변 아니, 받으시죠, 뭐. 말씀하신 분이 답변하셔야죠. 아니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왜? 또 이제 또 우리 멤버 교대를 해서 왜 또 하죠. 멤버 교대를 해?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 저기 왜냐면 제가 좀 이따 가야 돼 가지고. 예. 가야 돼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질문 답을 해야지. 예, 가서 질문과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저는 이제 좀 이따 가야 돼 가지고. 항상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야. 늘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거